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원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제 4배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장 기준으로 오클로가 23%, 뉴스케일이 19%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개장하고 나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플러스 켜져 있는 종목들 많이 보이지만 이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순위가 좀 변동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 유리기판입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28년에 첨단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로드맵이 다시 한번 오랜만에 좀 제시가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PI가 23%, 피롭틱스가 13%, YC캠이 9%대 강세 보이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을 텐데 오늘은 저가 매수 영향인지 일단 다 들어옵니다. 셀 쪽도 그렇고요. 전고체, 나트륨 이온 쪽도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서 AMPC 관련해서 일단 32년에서 31년으로 1년 단축했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를 일단 열어봤고요. 대표님,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원전주의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조언을 좀 주실까요? 네, 일단 강조드렸던 것처럼 원전주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재차 이어지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이야. 그렇죠. 좀 예상이 좀 됐겠나 싶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서 원전주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재차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확장을 위해서 행정명령 4건을 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원전 강국을 위한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재차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50년도까지 현재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이 원전 발전 비중을 4배 정도 시키는 것이죠. 400기가와트시까지 좀 확대하는 것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행정명령의 내용들을 보면 18개월 이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의 가동 연한 연장을 12개월 내에 승인하는 규제 완화도 좀 포함됐기 때문에 원전의 어떤 건설을 좀 결정하게 된다면 해당돼서 어떤 심사라든가 운영 요건들을 크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내지는 원전의 어떤 가동 연한을 다시금 좀 연장하는 그런 규제들을 대폭 좀 해제했던 부분들은 본격적인 어떤 친원전 정책의 좀 확장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신규 대형 원전 10개의 착공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방시설이라든가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착공 시기는 전력 수요에 좀 비중해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아졌었고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확인됐던 내용들을 보면 유출된 이 신규 원전이 대형 원전 기수당 한 개 1기가와트시 내지 한 1.2기가와트시 규모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현재보다 4배 정도 이 원전 발전 비중을 좀 확대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좀 도입을 좀 해보면 최초 이 부분 한 1.5기가와트시까지 좀 추정했을 때 한 200기 정도가 됐었고요. 만약에 현재 운영 기수 정도로 좀 확인을 해보면 240에서 한 260기 정도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건설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지금 2030년까지 10기, 그다음에 2030년도 이후부터는 20기 이상,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의 이 기수들은 아직까지 좀 파악이 좀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원자력 발전이 미국에서 건설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최근 탈원전 정책도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 관련된 공급들이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 특히나 현재 러시아가 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 에너지 안보 정책과 좀 귀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유럽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어떤 전력 수급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럽 주요국의 전력 생산 원가가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세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친원전 정책으로 좀 선회되는 그런 정책 전환들이 재차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풍력 강자죠. 덴마크의 경우에도 SMR에 관련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4기의 대형 원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전통적인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강국인 뭐 스위스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그런 국가들이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회귀됐던 그런 부분들 좀 주시를 해보면 유럽을 좀 주축으로 해서도 원전 도입이 가시성 있는 그리고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SMR 좀 주축으로 해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재차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잘 갈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사실 원전주 강세 보일 때 저희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음봉이에요. 물론 아랫골이 달렸고 BHI도 아랫골이가 살짝 달려있긴 한데 역시나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러면 음봉을 좀 보이게 된다면 기회로서 좀 적극 활용해 볼 수도 있는 날일까요, 오늘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단기적인 상승폭은 좀 컸죠. 물론 좀 좋은 종목이고 실질적인 원전 수주가 본큐가 된 그런 구간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뭐 주기기라든가 원자력 모듈에 관련된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수혜 종목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중소형주 종목의 수급도 일부 좀 낙수 효과를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이제는 그런 정책 기대감들을 많이 주가에 좀 반영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여기서 연속성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좀 시작으로 해서 뭐 미국에 대한 원전 내지는 유럽의 추가적인 어떤 원전 수주 모멘텀들이 재차 좀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보다는 좀 하락폭이 좀 큰, 낙폭이 좀 과대되는 구간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구간은 뭐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3만 원 이야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4만 1,000원 선 이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러티브인데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한 1년에서 1년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원전은 보통 지으려면 4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속도를 원전이 지어지는 속도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중간 다리 브릿지를 신재생이 메꿔줄 거다라는 시각들이 있던데 사실 신재생은 최근에 이제 이 노이즈가 좀 끼다 보니까 눌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국내 경우에서 해석을 해보면 정책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 최근에 주가 좀 하락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IRA 관련된 정책이 조기 폐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현실화가 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해당되는 우려감들이 2년 전부터 재차 좀 강조되었던 리스크 요인들이기 때문에 크게 좀 달라진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점은 업황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가. 태양광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이익 개선 지표가 굉장히 좀 악화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이번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적자폭을 좀 대폭 좀 축소했거나 일부 이익 개선에 관련된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2분기 이후의 연속성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풍력의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현재 중단되거나 취소됐던 그런 부분들은 금리와 가장 밀접한 연계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금리 기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좀 이연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만 좀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가 점진적인 인하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대형 해상 프로젝트를 좀 주축으로 한 이 풍력도 충분히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이 풍력 섹터가 좀 크게 이익 훼손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누적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뭐 탄소 중립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저는 풍력의 경우에는 태양광보다는 그래도 업황의 어떤 회복 가능성들은 금리 인하 시그널과 좀 맞물리면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태양광의 경우에는 올해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 명확한 이익 개선을 이뤄낸다면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그래도 과거 2년 전보다 좀 더 개선된 업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력도 태양광도 모두 다 업황이 진짜로 회복하는가가 더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풍력을 조금 더 점수 주셨고 태양광은 올해 좀 괜찮다면 내년까지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